이민년을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가 신년법원을 내렸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는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만유 동일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정교시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지지를 구해 전국 승려대회 권위와 정당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건국 이후 모든 종교 편향 사례를 규탄하는 자리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지만 진전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원행 스님은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의 승려 장일에 새로운 전시품이 선을 보였습니다. 북보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좌상은 조선왕실 발원 불상의 대표적 사례로 일반 장인들이 조성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부유 캠페인은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을 비롯해 난방유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인과의 도리를 설파해온 정덕 스님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스님이 직접 그린 그림과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사진들을 실어 감동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대종사가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하는 만유 동일체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는 신년법원을 통해 코로나 질병의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으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더불어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는 대자대비의 가르침으로 모두가 보살심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하고 세상이 화평하길 기원했습니다. 내년 1월 21일 열리는 전국 승려대회가 종정교시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지지를 구해 권위와 정당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번 승려대회의 의미를 건국 이후 모든 종교 편향 사례를 규탄하는 자리로 규정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과 불교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 의결기구 범대책위가 전국 승려대회 일정을 1월 21일로 확정하고 권위와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 종정예하의 교시와 함께 원로의원 스님들에게도 지지를 얻기로 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확정한 1월 21일을 전국 승려대회 개최일로 확정하고 장소는 조계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가운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또 시정하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회의에는 결재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선원수자회 의장 선법스님을 비롯해 전국 승가대 학장스님들까지 자리를 함께해 무게를 더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승려대회가 종단 내부의 초법적 수단으로 대정부 집회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30여 분 회장단 회의 끝에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건만이 아니고 다 우리가 인지하는 거지만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담아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 많기 때문에 승려대회로 그대로 정화운동을 비롯해 종단 누란에 버금가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승려대회에 진정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됐습니다. 종도들의 단합을 독려하는 내용의 종정예하의 교시가 있다면은 훨씬 더 진정성과 권위가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정예하와 원로 스님들의 인준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떨까.
범대책위는 1월 11일로 예정된 종정신년할애 법회 등을 통해 원로위원 스님에게도 전국 승려대회의 지지를 구하고 권위를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역대 정부의 종교 편향 사례를 정리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세미나를 여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범불교도 대회는 1월 6일 5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불교 비하 발언 이후 여당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불교계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의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불교 비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지만 불교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과 소속 위원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지만 대화에 진전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단체와 실무 협의를 하며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은 정 의원의 불교 비하 발언 이후 종단 집행부 선임부장인 총무부장까지 사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정작 여당은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신경 쓰는 모양새라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퇴하고 탈당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명분상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전통문화특위 위원들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제도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책임지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은 이례적으로 1시간을 넘기며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양측 모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교계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종교 편향과 불교 폄하 사건들로 인해 여당과 갈등 관계에 놓여 부담을 느끼고 여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형국입니다. 여당 측은 특위회의와 최고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다시 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일단 내일 1차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나면 최고위원회에서도 관련 후속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를 앞두고도 여당이 정청래 의원의 거취를 정하지 못할 경우 불교계 민심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불교를 폄훼 왜곡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종교편향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망언과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 지속적인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중앙신도회는 물론 전국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에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국감에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서 발표는 물론 오늘 더불어민주당사 앞 항의 집회를 펼치기로 했으며 종교 편향 대응에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기획전 조선의 승려 장인의 새로운 전시품이 선을 보였습니다. 국보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좌상은 조선 전기 왕실발원 불상의 대표적 사례로 관아 소속 장인들이 만들어 이후 스님 장인들이 조성한 불상들과 비교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458년 조성된 국보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좌상. 조선 후기의 양식과 대비되는 날렵하고 길쭉한 귀공자 느낌의 불상입니다. 영주 흑석사에 봉안돼 있는 것을 4주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불교 중앙박물관 전시 이후 두 번째 서울 나들입니다.
사실 법당에 모셔져 있어서 원래는 사찰 밖을 벗어날 수 없는 부처님이셨지만 이번에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에서 이제 진단을 좀 진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조 때 조성된 이 불상은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만들었으며 관아 소속 일반장인 9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왕실과 사찰 대부분의 불사를 스님 장인들이 맡게 된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왕실 발원 불교미술 제작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시주를 권하는 복원문과 조성 내력이 적힌 복장기를 통해 조선 전기 불상 제작 과정과 장인들의 분업 체제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불교미술 제작자가 달라졌는지 그 양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또 내부에서 확인된 복장물들로서 조선 전기의 왕실 발원 불사를 대표하는 그런 불상으로 이제 국보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과 더불어 명나라 황실에서 발원해 제작한 수륙화와 문수사 지장시황도 뒷면에서 발견된 편지도 교체 전시될 예정입니다. 수륙화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비교해서 이웃나라였던 중국의 불교미술 제작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지장시황도 뒷면에서 나온 편지에서는 당시 승려장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은 다음 달 2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이후 천주사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으로 교체됩니다. 명황실 수륙화는 다음 달 21일, 지장시황도 편지는 다음 달 7일과 2월 7일에 한 번씩 교체 전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해인사가 지난 23일 경내 보경당에서 해인사의 역사와 의미와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해인사 문화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연대회는 해인사를 방문하는 불자와 탐방객들에게 해인사를 알리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안내자 육성과 선발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경연대회에는 해인사 분야 17명, 팔만대장경 분야 11명 등 총 28명이 참가했으며 각 부분 대상 2명에게 5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 300만 원, 우수상 4명에게 2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은 해설사를 많이 배출해 해인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번뇌 망상이 멈춰 명경지수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나눔의 온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소외된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나눔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는 상황. 한겨울이면 제대로 된 난방장치 없이 추위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기부육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연탄 사용 가구는 사실 이제 조금 우리가 말하는 달동네나 쪽방촌 그런 곳에서 많이 사시고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연탄과 기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기부육 캠페인은 변변치 않은 난방장치 없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을 비롯한 난방류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달동네와 쪽방촌 등 총 108가구가 대상이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동참하거나 ARS를 통해 한 통화에 5,000원으로 연탄 5장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겨울이면 더욱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이 많다며 불교계의 온정이 그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상황이지만 또 이런 힘든 때 추위로 고통받고 계신 어려운 분들은 더 고통 속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마음과 그다음에 기부를 참여함으로써
동참해 주시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을 떼는 가정이 8만 가구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지만 불교계의 작은 정성이 모인다면 소외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공주 마곡사가 만공스님의 상수제자로 일제 외색화에 맞서 전통불교 수호에 앞장선 용음당 법천대선사 71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경내 관음전에서 열린 추모달해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종봉스님, 마곡사 국장 스님들만 동참한 가운데 용음스님의 법향을 기렸습니다. 원경스님은 한국불교가 어수선할 때 활동하셨던 용음당 법천대선사의 발자취를 찾고자 노력했다며 스님의 수행가풍을 잊고 자료를 찾는 데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용음당 법천대선사는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수덕사 조실로 추대된 후 후학들을 제접하다 1951년 마곡사 토구람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설파해온 정덕스님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구순을 앞둔 정덕스님은 여전히 왕성한 포교와 보시행으로 중생구자의 방편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만났습니다. 행복은 선업을 짓는 그 순간, 공덕을 짓는 바로 그때에 다가온다며 인과의 도리를 설파해온 정덕스님이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를 출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정덕스님이 들려주는 인과를 출판한 지 9년 만에 스님의 삶과 수행의 길을 담은 자전적인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 시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 틈틈이 이제 쓴 거죠. 1933년 전남 강진 병영마을에서 태어난 정덕스님은 18살 이름 모를 병으로 배가 부풀어 올라 사경을 헤매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염라대왕에게 100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는 부촉을 받고 살아난 스님은 중생구제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해 1979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출가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82년 인과선언을 창건한 정덕스님은 1990년 불교계 최초로 전화 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를 설립해 이웃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스님의 삶의 여정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괴물로 변해 있거든. 배는 이렇게 갖고 막 어깨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뚝 붉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죽는다 그러고 하는데 다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참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피인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정덕스님이 직접 그린 그림과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실어 스님의 이야기에 생기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되돌아본 삶은 이웃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행복한 여정이었다는 정덕스님.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자라면 기쁨으로 가득한 삶, 발언으로 회항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스님의 당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삶에 도움이 됐으면 그게 바람이지요. 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지. 예. 그러니까 다 형제가 아니고 다 뭐 아들, 딸이고 아들, 딸도 수천 명이야.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사찰음식 전문 조리사 17명이 배출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9번째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열고 대표자로 참석한 한효선 홍라영 씨에게 사업국장 덕엄 스님의 자격증을 전달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14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해 지금까지 전문조리사 339명을 배출했습니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은 조계종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으로 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초중급 과정을 순서대로 이수하고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 관음사가 코로나 극복 영주시민 안녕기원 신중탱화 중수불사 만인동참기도 회향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점안식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원명스님과 김윤기 심독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중탱화는 높이 3.5m, 가로 4.5m로 1여년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법진 스님은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속으로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화엄 성중님을 모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이루어졌다며 각자 끈기 있게 수행하면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